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오늘 시장 우리 이화진 과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시스템 네. 상한가를 갈랑말랑 락을 안 하네요. 네. 약간 글쎄요. 물론 이제 다들 뭐 얘기하시는 게 방산, 뭐 조선, 뭐 중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뭐 후발주자의 느낌이다 뭐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에 이제 필리전선서 이제 하나오션과 같이 이제 양분해서 이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필리조선소는 아직까지는 적자폭이 굉장히 크고 물론 올해 아마 빅베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올해까지는 적자일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하나 시스템이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하나 시스템의 연결 관련된 올해 추정치가 전년도보다 단기 순이익이 낮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내년부터 이제 필리조선소가 흑자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하나 시스템도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각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그때 가서 주가가 오르냐? 물론 어느 정도 선반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올해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이나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김동관 이제 부회장의 이제 지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단순히 이제 본질 가치로만 봤을 때는 뭐 올해 뭐 MRO 사업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K2 전차나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품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전 쉬어가주는 모멘텀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물론 지난 시간이었죠. 하나 오션을 얘기하면서 그때 물론 제가 매도를 얘기했던 거는 배 아파서 매도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죠? 더 싸게 사고 싶으시다고. 더 싸게 사고 싶다고. 네. 물론 그렇지만은 그만큼 시장도 아마 하나 오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 실질적인 측면은 올해는 하나 시스템보다는 하나 오션 쪽에 부각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시스템은 저는 매도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매수적인 측면입니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 시 매수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식의 전략으로 조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션을 못 사니까 비전에서 지금 기회를 찾겠다는 심리도 분명히 들어있는 거잖아요. 필리조선소 지분도 비전이 더 그렇죠. 비전이 아니죠. 시스템이 더 많고. 그러면 만약에 매도 쪽 관점이시면 하나 엔진이나 하나 비전 쪽과 같은 쪽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매력주가 또 있나요? 하나 비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TC번호 장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거는 반도체 쪽은 셋째가 이제 지분을 이제 가져가게 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하나 엔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엔진은 뭐 결국에는 이제 중국향 엔진도 마찬가지겠고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IMF 규제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이슈 이것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힘센 엔진이죠. 이제 현대중공업에 있는 엔진 사업부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 엔진도 결국에는 중국 조선사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물량들을 올 한 번의 물량들을 계속 꾸준히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선박의 친환경 엔진이 이게 DF 엔진이죠. DF 엔진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엔진도 고고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오션도 이제는 그만큼 솔롯들이 하나 둘씩 이제 비워지게 될 것이고 고성가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는 조금 다른 색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오션이나 하나 엔진이 제가 볼 때는 하나 그룹들 중에서는 어떤 탑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야기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하나 시스템 보고 계신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투자 방향성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대한 투자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횡보면 괜찮은 거예요? 횡보면 오히려 괜찮죠.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일,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쯤에 삼성전자가 대금 납입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 돈이 없어서 납입을 못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아마 이런 상반기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양산 테스트 하게 될 거고 그때 아마 시장에서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지분을 빠르게 인수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이 더 빠르게 불타오를 거고 테슬라, 유비텍, 샤오미 그리고 이제 그 피규어 AI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대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이 아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더 가속화시키고 대량 생산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 시장의 가치를 사실 시장에서는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170조 시장이네 200조 시장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제조업 기반한 이 생산 시설들을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삼성 계열사에 있는 모든 제조업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 이게 가정용 서비스에 대한 확대. 물론 LG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SK 그룹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만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 지금부터는 물론 감속기 회사들 많이 움직였죠. 뭐 하이젠 R&M이나 아니면 로보티즈 그리고 최근에 SPG와 같은 이제 이 회사들의 감속기 회사들의 특히 여기에 대한 캐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되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20, 3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하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못 사서 아쉬운 분들은 그때 쪽 비중 늘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한 발 물러선 이후에 흐름과 함께 포지션 조금 더 점검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시장 마감 준비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0.33% 오른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CPI가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10시 30분 공개가 되는데 일단 금리 변동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는 오늘도 강세를 뿜어냈습니다. 조선, 기계, 방산 쪽에 있어서 흐름이 엄청났는데요. LS그룹주도 있었지만 오늘은 뭐니 해도 한화그룹주의 그룹 액션이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 과연 하나시스템은 상한가를 올려 세웠는지 등등 하나씩 마감가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대시장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혼조셀 마감된 것으로 마감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0.37% 상승 2,548.3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어제 749선이었죠. 오늘 745선으로 조금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실 텐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이지만 들어왔다라는 점 525억 원.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외국인이 장중 내내 거의 팔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거든요. 장 막판 들어서 들어온 매수세라는 점 체크드리고요. 기관 또한 651억 원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 하방과 함께 양 매도세가 시연이 되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시죠. 시총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0.18% 상승 55,800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가가 밀려도 종가를 올려 세웁니다. 당일마다 기회를 주고 있는 삼성전자처럼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다는 점. 외국인이 그래도 아직 가수급상 매도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매도폭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계 창구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 좀 쉬어갑니다. 삼바도 어제 많이 올랐죠. 1.45% 내려가고요. LG엔솔 1.31% 마이너스권 확인됩니다. 관세 우려 아직 떨치지 못한 걸까요? 현대 기아는 좀 더 괴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 마이너스권 확인이 되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단 종목은 삼성전자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으로 확실히 삼성전자 아니면 조선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여도를 완전히 올랐었던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이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결국은 상한가를 안착하지는 못했네요. 29.64%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 아무래도 CPI 좀 확인하고 지나가려나요? 일단은 0.13%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내립니다. 37만 7,500원 지나가고요. 에코프로 BM 오늘 좀 들어오고는 있네요. 에코프로는 보합권, HLB도 소폭 반등입니다. 지금 HLB 삼천당제약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알보리 펩이었다가 보로노이만 지금 계속 혼자서 나홀로 질주하고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한 계단 더 상승을 하고요. 파마 리서치가 12위권으로 밀려났네요. 전반적으로 수출 베이스라든지 산업재단 굉장합니다. 신고가 나오는 쪽, 특히 그룹 액션 쪽으로 다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적절히 끊어가는 전략에 있어서도 언급 주고 계시거든요. 이화진 과장님,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내일 지표는 큰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CPI는 물론 이제 추정치가 전월달과 비슷합니다. 헤드라인이 2.99, 이제 코어가 3.2. 물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코어 이제 예상치가 3.3인데 3.2가 됐죠. 주거비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밤 10시에 나올 거긴 한데 만약 시작에서 똑같이 전월과 비슷하고 했는데 만약에 주거비가 물가가 잡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LA 산불 예상도 있었고 그럼 당연히 주거비나 농산물이나 특히 에너지 가격이 $70 이상으로 이제 상회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부담을 주겠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3.2 아니고 그리고 헤드라인이 2.9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그대로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물가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도 나왔지만은 조금은 이제 그만큼 고용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향후의 전망치가 올해 1회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만약에 그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가 있느냐. 항상 매달마다 CPI가 있는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미국 지수가 굉장히 급등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항상 부시시켜줬던 게 좀 CPI였다고 가능을 했을 때, 물론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와 관세. 시장에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속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항상 우리가 아마 2월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시황 전문가들이 2300까지 바라봐야 된다. 심지어 2200까지 그 정도 낮춰야 된다는 시장의 예상도 있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수출 데이터나 관세 예상이 나옴에 따라서 약간 투심이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역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라는 게 좀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가볼까요? SOS랩입니다. 아, 이거를 지금 예쁜 자리로 볼 수 있을까요? 11선 혹은 21선까지 내려왔네.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를 신경 써야 돼요? 아예 다른 방식이긴 하죠. 네. 물론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더 커지는 것도 있겠죠. 네. 결국에는 오늘 아마 BYD 쪽에서 자율주행 계획을 내세우게 되면서 네. 우리 나중에 이런 자율주행 나오게 되면 이거 무료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FSD를 완전 향후에 대한 비전을 불식시키는 약간 계획이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 로보택시도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BYD와 경쟁해서 과연 테슬라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FSD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SOS랩도 물론 이제 기존의 라이다의 형식 흐름이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 라이다 시스템 자체가 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는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차도 이제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이제 라이다 형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앞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야 SOS에 지금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는데 기회 아니야?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당연히 이제 BYD까지 저렇게 되면은 다른 완성차들도 이제 빨리 우리도 만들지 안 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무너질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그냥 BYD로 인해서 테슬라가 저렇게 빠지니 생각보다 자율주행 가격이 나중에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 부품단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시장이 커지는 것에 주목을 하자. 아직 뭐 시장이 개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우려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Q 확장이 더 도래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주가의 하방이 또 기회로서 살펴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SOS랩, SO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쭉 보셨을 텐데 눈에 들어온 종목 있으셨을까요? 에이빌바이오? 에이빌바이오? 그럼요. 진짜요? 제 종목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 큐라클입니다. 네, 큐라클. ABL바이오도 워낙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큐라클. 네. 제가 이제 뭐 이 회사를 IR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말에 탐방 갔던 회사 중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흐름도 느끼고 있었고 물론 주가가 굉장히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유지되고 있죠. 작년 4월, 5월쯤에 원래 이 회사가 CU06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이게 안과 질환, 이게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극복시켜주는 그게 파이프라인인데 프랑스의 안과 질환 회사인 떼아가 갑자기 기술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대신 최근에 아마 2월 초쯤에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FDA의 그 혈관 기능 장애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충분히 규명을 시켜줬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말쯤에 이게 아마 이게 임상 2비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술 이전도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떼아가 우리 쪽에 대한 기술에 의심을 해서 이제 반환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걔네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떼아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실제로 기술 이전료와 모든 자금들을 다 환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빅파마 업체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 메커니즘 규명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빅파마 업체들이 큐라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실제 임상 2비상이 들어가기 이전 아니면 이후에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라클은 한번 한 1년 뒤에 제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큐라클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만약에 여러 가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싼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근데 이만원만 가도 3배, 4배 가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대표님의 그 희망찬 목소리가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IR 이제 기간 NDR이 시작이 됐고요. 물론 이 한 달간의 기간에 대한 수급 흐름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꼭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주가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진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